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당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안가영이라고 하고요. 이번 논문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은 황정은 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 같은 경우는 추격해서 인턴VL이라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비주얼 퍼셉션, 비전 랭귀지 태스크 또는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시스템 생성 태스크들을 포함해서 각각의 여러 벤치마크들에서 소타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CVPR에서 오럴 페이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LM 같은 경우 오픈월드 랭귀지 태스크에서 보통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AGI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VLLM 모델들도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VLLM은 일반적으로 비전과 랭귀지 모델의 온라인을 위해서 블립2에서 제한된 큐포머 또는 리니어 프로젝션과 같은 경량화된 연결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경량화된 연결 레이어, 논문에서는 라이트웨이트 글로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개 변수 사이즈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LM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조개에 달하는 매개 변수 개수까지 좀 확장되고 있는데, 반면에 VLLM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비전 인코더 기준으로 여전히 10억 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 같은 경우 LLM의 능력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표현이 좀 일관성 없다라는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순수 비전 데이터로 훈련된 비전 인코더나 또는 벌트 계열과 같은 모델로 얼라인된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종종 LLM과 리프레젠테이션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결 과정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논문에서 칭하고 있는 이 글루 레이어들은 일반적으로 경량화되어 있고 좀 랜덤하게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에 대한 이해 또는 생성에 조금 중요하거나 좀 여러 좋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캡처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턴VL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턴VL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핵심 설계 요소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라미터 개수를 조금 LLM과 함께 조금 균형을 이뤄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과 랭귀지 간의 표현을 일관되게, 세 번째로는 이미지 및 텍스트의 정렬 학습 과정을 조금 점진적이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핵심 요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밸런스인데요. 지금 해당 장표에서 보이시는 아키텍처에서 네, 기존 비전이나 비전 랭귀지 모델들과 달리 저희가 비전 인코더의 파라미터 개수를 LLM과 비슷하게 60억 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큐포머 또는 리니어 프로젝션 등 기존의 경량화된 연결층을 사용하는 대신에 경량화된 연결층 사용하는 대신에 비전 인코더와 그다음에 랭귀지 디코더 사이에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LLM 미들웨어로 하나의 LLM을 더 두어서 유저 명령어에 기반한 시각적 특징을 조금 더 재구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된 표현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미들웨어를 사전학습된 자국어의 LLM, 여기서는 라마 사용하여서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전 인코더와 표현 공간을 정렬시킴으로써 비전 인코더, 그 다음에 LLM 두 컴포넌트 간 표현 일관성을 유지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정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양한 소스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학습 안정성을 좀 확보했고요. 대규모 노이즈 데이터에 대한 대조학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세밀하게 데이터에 대한 생성학습으로 전환하면서 모델 성능과 태스크 범위를 좀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후 핵심 설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델 아키텍처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모델 디자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전 인코더는 인턴 VL의 비전 인코더인 인턴 VIT를 60억 개의 VIT 파라미터로 확장하여서 구축을 하였고요. 구축 과정에서 논문의 저자들은 정확도, 속도, 안정성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균형을 얻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모델의 뎁스나 헤드, 죄송합니다. 모델의 뎁스, 헤드, 디멘션, 그 다음에 MLP 레이시오 등에 대한 값의 옵션을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두었고요. 모델의 너비와 헤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모델 규모와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계산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의 영어 버전 데이터셋 1억 개 샘플 하위 집합에서 진행을 했고 대조학습을 수행했습니다. 수행 결과로 속도 측면에서는 GPU 자원이 충분할 경우에 모델의 뎁스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자원이 불충분하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뎁스의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 처리 속도가 빨랐고요. 정확도 측면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실험했던 모델 깊이, 헤드의 차원, MLP 비율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테이블 1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비전 인코더인 인턴 VIT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랭귀지 미들웨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랭귀지 미들웨어는 인턴 VL에서는 시각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온라인시킬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잠시 학습 과정을 조금 미리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큐라마는 기존의 VLLM에서 사용하던 경량화된 연결층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스테이지 1과 같이 대조학습으로 사전 학습된 아국어 라마로 초기화되고 96개의 러너블 쿼리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함에 따라 이 10억 개의 파라미터가 추가적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저희 큐포머의 42배에 달하는 크기가 됩니다. 이러한 큐라마의 구성에 따라서 기존 경량화된 연결층과 비교하여 장점을 몇몇 개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큐라마는 사전 학습된 다국어 라마로 초기화가 되었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력이 뛰어나겠고요. 이후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인턴 VIT가 생성한 이미지 토큰을 LLM과 정렬된 표현으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큐라마는 기존 라마의 학습 가능한 쿼리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전 랭귀지 정렬을 위해서 8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고 때문에 LLM 디코더가 나중에 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인턴 VL은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태스크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턴 VL의 큐라마는 단순히 LLM과 이미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뿐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컨퍼시브 러닝에서도 직접 활용이 됩니다. 때문에 제로샷 이미지 분류나 또는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와 같은 그런 이미지 텍스트 온라인 태스크에서 고품질의 텍스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턴 VL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랭귀지 디코더라는 것들이 랭귀지 디코더가 있습니다. 랭귀지 디코더 같은 경우에 논문에서 비쿠나 13빌리언 선택하였으나 상용 LLM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 보면서 조금 비전 인코더, 그 다음에 랭귀지 미들웨어 같은 것들을 결합하여서 구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 논문에서는 해당 비전 인코더, 그 다음에 랭귀지 미들웨어를 조금 더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턴 VL 같은 경우 조금 더 다양한 비전 또는 비전 랭귀지 태스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를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경우는 장표에서 왼쪽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칼,
드라이버, 가위 등등등의 도구들이 하나로 결합된 다개능 포켓 나이프를 저희가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부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인턴 VL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이프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살펴보았던 학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겨 3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학습 단계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학습 단계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즉, 큐라마 사용 여부, 또는 여기서는 LLM 디코더인 비쿠나 사용 여부 등을 통해서 저희는 인턴 VL을 각기 다른 태스크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그 수행을 위해서 각각의 모델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조합하는가 한번 보시면 총 이렇게 4가지 조합을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별로 저희는 이제 4개의 구성 방식을 통해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구성 방식 기준보다는 태스크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퍼셉션 태스크에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해당 태스크에서는 비전 인코더인 인턴 VIT만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덴스 퍼셉션 태스크를 위해서 특징 맵을 생성하거나 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나 리니어 프로젝션 통해서 이미지 분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비전 처리 모델에 대한 태스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조 학습을 통한 대조 태스크 같은 내용들인데요. 우선 대조 작업을 통해서 논문에서는 2개의 인퍼런스 모드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좌측에 있는 A, 인턴 VL C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B에 나와 있는 인턴 VL G 내용입니다. 우선 대조학습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조학습에서 필요한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피처를 도출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인턴 VLC 같은 경우에는 인턴 VIT의 아웃풋인 이미지 피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턴 VLG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인코더인 인턴 VIT 아웃풋인 이미지 피처와 큐라마에서 러너블 쿼리와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한 그 쿼리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VLC 같은 경우는 이미지 피처, 인턴 VLG 같은 경우는 쿼리 피처에 대해서 각각 어텐션 풀링 적용하면서 글로벌 비주얼 피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피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큐라마에서 EOS 토큰에서 입력 텍스트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기존 처리 내용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피처 간의 유사도를 연산하여서 저희는 컨트롤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전 장치로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너레이션 태스크인데요. 저희 지금 장표에서 보이시는 B, 인턴 VLG를 통해서 저희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해당 모델 아키텍처 시각화 자료에서는 텍스트 생성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서 시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인턴 VIT, 그 다음에 큐라마 연결하여서 이미지 캡션 생성을 진행합니다. 기존 큐포무와 달리 큐라마는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러너블 쿼리,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 대한 확장된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있어 좋은 이미지 캡션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마의 쿼리는 인턴 VIT의 아웃풋인 이미지 피처들을 프리픽스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시각적 표현을 대조직하게 되고요. 이후에 큐라마를 통해서 텍스트 토큰들이 순차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덕분에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에 대한 좋은 성능을 저희는 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멀티모달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인턴 VIT와 LLM 연결시킵니다. 연결 방법은 C와 같이 지금 여기서 장표에서는 인턴 VL 챗라고 되어 있으면서 큐라마를 사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좌측 아키텍처 볼 수 있는데요. 좌측 아키텍처와 같이 이제 좌측 아키텍처처럼 인턴 VIT 6 빌리언 비전 인코더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측에 있는 D 아키텍처처럼 인턴 VIT와 큐라마로 구성된 완전한 내용의 인턴 VL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임베딩을 직접 LLM에 전달하고 있고, D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임베딩을 큐라마에서 쿼리 후에 재정렬, 가공하기 때문에 C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멀티모달 대화나 이미지 질의응답 같은 태스크에 좀 적합할 수 있겠고, D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복잡한 멀티모달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앞서서는 이제 모델의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모델의 조합들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각 태스크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모델의 디자인이나 또는 조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였는가, 어떻게 LLM과 랭귀지와 비전에 대해서 온라인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학습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전에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 과정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스테이지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스테이지 1에서는 인턴 VIT와 다국어 라마를 웹 스케일의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대조학습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대조학습의 내용이 되는데요. 인턴 VL 학습 중에 저희는 라마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이제 인코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턴 VRT를 통해서는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립의 목표 함수를 따라서 이미지, 텍스트 쌍의 유사도 점수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테이지 1 학습을 통해서 인턴 VL 같은 경우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와 같은 컴프레시브 태스크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비전 인코더 인턴 VRT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비주얼 퍼셉션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다양한 언어의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이블 2에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언 영어 버전이라던가 멀티, 그 다음에 코코 등등의 데이터 셋들을 조합하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매우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일부 필터링을 하여서 제외시키고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한번 보시면 스테이지 1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원본 데이터셋은 6.03 빌리언 정도의 크기였으나 필터링 후에는 최종적으로 4.98 빌리언 규모로 이제 최종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습 중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비전 랭귀지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인턴 VIT와 큐라마를 연결시켜서 학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스테이지 1에서 학습해둔 인턴 VIT 모델 그대로 프로진을 한번 시켜두고, 그 다음에 큐라마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습된 라마 가중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학습 가능한 쿼리,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만을 학습합니다. 스테이지 1과 같이 저희 스테이지 2에서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여서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학습하는데요. 데이터 1단계, 스테이지 1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크기가 4.98 빌리언이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필터링을 해서 1.03 빌리언으로 줄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논문에선 제가 그냥 기존 데이터셋 크기를 적어놨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1.03 빌리언 데이터셋의 크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블립2 손실함수에 따라서 해당 학습 단계의 로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구성 요소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는 ITC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대조 손실이 있겠고요. IT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간의 매칭 손실, 세 번째 ITG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기반의 텍스트 생성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실함수 구성 덕분에 러너블 쿼리 같은 경우 조금 더 시각적 표현을 잘 추출해낼 수 있고요. 큐라마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특징 공간들 LLM과 더욱더 얼라인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에서는 저희가 인턴 VL이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용화되고 있는 LLM 디코더, 여기에선 비쿠나 사용하고 있는데 비쿠나, 그다음에 MLP 레이어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고 이후에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라마와 LLM의 피처 스페이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LLM 디코더를 그냥 프리즈 시켜둔 채로 MLP 레이어만 학습하거나 혹은 이제 MLP 레이어, 그다음에 큐라마를 함께 학습하는 방식만으로도 저희가 로버스트한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일부 파인 튜닝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 과정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LLM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랭귀지 처리 성능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지 3에서도 사용한 데이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테이블 3에 기술된 바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0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고품질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했고요. 논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라바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 이제 모델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그 모델 디자인 각각들을 어떻게 조합하여서 또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이제 학습 과정 살펴보면서 각각의 학습 단계에서 사용한 데이터셋도 추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된 인턴 VL이 각각의 태스크에서 어떤 성능이 보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뒤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크게 비주얼 퍼셉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우선은 이미지 분류 전이학습 분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턴 VIT 6빌리언 생성한 시각적 표현의 품질을 좀 평가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분류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냥 리니어 프로빙 방식으로 백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평가를 하였는데 지금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는 이미지 분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전이학습 분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턴 VIT의 픽셀 수준 퍼셉션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장표에서 지금 ADE 20 K 데이터셋에서 VIT 22 빌리언 방식을 따라서 제한된 데이터셋 내에서 백본을 이제 미세 조정하여서 선형 헤드를 좀 적용시켰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테이블 5의 A와 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턴 VIT 6 빌리언의 학습 데이터 비율이 다양한 5가지 실험 모드에서 VIT 22 빌리언 크기의 모델보다 항상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우측의 테이블 5의 B에서는 리니어 프로브잉이나 헤드 튜닝, 전체 파라미터 튜닝을 포함한 3가지의 설정을 통해서 추가 검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위에는 이제 디코드 리니어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에서는 지금 디코더를 리니어에서 저희가 지금 헤드 튜닝 해가지고 어퍼넷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로즌 시켜놨던 메서드들 지금 보시면 프로즌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보시면 이제 인턴 VIT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학습 없이도 매우 강력한 픽셀 수준의 퍼셉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분야에 대한 성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테이블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영어 및 중국어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왔는데 추가 자료에서 XTD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8개의 언어의
걸친 다국어 이미지 텍스트 검색 능력도 한번 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성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선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턴 VLC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리트리버 GPU 값들에서 최첨단 성능, 소타 성능을 달성했고, 그 다음에 두 단계의 사전 학습을 거친 인턴 VLG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고요. 이러한 성능 지표값을 보면서 리트리버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미들웨어 큐라마를 활용해서 추가 이미지 인코딩을 통해 시각적 특징, 그 다음에 언어적 특징 간에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인턴 VL 같은 경우에 좀 고품질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활용해서 기존 랭귀지 제너레이션 트레이닝을 좀 시켰죠. 그래서 큐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에서 조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0번 한번 보시면 저희가 큐라마 같은 경우 텍스트 데이터 셋에서 제로샷 성능이 다른 모델들보다 우수한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인데요. 저희가 인턴 VL을 LLM 모델에서는 빅코나 사용하고 있었는데 빅코나와 연결해서 지도 학습을 좀 수행했었죠. 그래서 테이블 9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해당 데이터 각각 셋에서 이제 제로샷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 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분야에서의 평가인데 인턴 VL 챗 버전의 모델이 있었죠. 조합이. C와 D에 관련된 조합이었는데 해당 인턴 VL 챗 모델을 두 가지 주요 멀티모달 대화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MME 같은 경우에는 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벤치마크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모델의 어, 인지지각 능력에 조금 초점을 맞춘 14개의 하위 태스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벤치마크이고요. POP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9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 조건 하에서 이전 방식들보다 지금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인턴 VL이라는 대규모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당 논문에선 제안을 하고 있고요. LLM과 비전 인코더 간의 파라미터 스케일을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출처의 웹 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개의 스텝의 학습 과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대조학습뿐만이 아니라 제너레이티브 슈퍼비전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이 해당 논문의 기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인턴 VL 모델을 기반으로 삼아서 후속 모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해당 논문들도 후속적으로 다뤄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